실버 버팀목 정보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은 예전에는 아무 문제 없던 행동이 2026년 국세청 세무조사 기준에서는 바로 문제로 보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기준, 현행법, 최근 바뀐 제도, 법이 바뀐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서 더 위험합니다. 보는 기준만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아주 평범한 70대 할머니에게 세금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투기한 것도 아니고 재산을 숨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행동은 단 하나. 손주 등록금을 도와준 것이었습니다. 착해서 한 행동이었고 가족이니까 괜찮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세금 폭탄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금으로 도와준 것, 용돈 준 것, 등록금 대신 낸 것. 이런 일상적인 행동들이 최근 기준에서는 위험 신호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운이 좋은 게 아니라 이미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 왜 어떤 돈은 연금을 깎고 왜 어떤 돈은 조용히 지나가는지 그 차이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부자들만 쓰는 4단계 공식과 차용증 쓰고도 당한 실제 사례, 그리고 이 모든 걸 한 번에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함정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런 정보는 빠를수록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꼭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상황에 맞는 다음 영상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아래 중에서 숫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1. 기초연금 제도는 전반적으로 잘 알고 있다. 2. 아직 헷갈리는 부분이 많고 잘 모르겠다. 댓글을 보고 다음 영상에서는 기초부터 차근차근 설명할지 아니면 놓치기 쉬운 함정 위주로 정리할지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가족에게 받은 돈이 소득으로 바뀌는 순간 기초연금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부터 짚고 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식이 도와준 건데 소득이겠어? 가족끼리 준 돈까지 연금에서 따질까? 하지만 기초연금은 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 받았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만 봅니다.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는지, 그리고 그게 반복됐는지. 자녀가 생활비라며 돈을 보내줍니다. 처음엔 한 번입니다. 그 다음 달에도 한 번. 그 다음에도 또 들어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 흐름이 이어지는 순간 연금 계산에서는 도움이 아니라 소득으로 읽히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정기적으로 받은 게 아니고 필요할 때만 받았다. 하지만 기록은 필요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입금이 반복되었는지만 남습니다. 그리고 반복된 입금은 기초연금 기준에서는 사적 이전 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돈은 그대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월 소득으로 계산되고 그 월 소득이 소득인정액에 더해집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기준선을 넘는 순간 연금은 줄어들거나 멈춥니다. 여기서 가장 억울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식이 도와줬을 뿐인데 왜 연금이 깎이느냐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연금 계산에서는 누가 줬는지 보다 얼마나 자주 들어왔는지가 먼저 보입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돈을 받았는데 바로 쓰지 않고 통장에 남겨두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받은 돈이 소득으로 한번 계산되고 남아있는 돈은 다시 금융재산으로 잡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흐름이 두 번 영향을 주는 구조입니다. 이 장에서 꼭 남겨야 할 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도와준 돈도 반복되면 소득이 된다. 이걸 모르고 지나가면 연금이 줄어든 뒤에야 이유를 찾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늦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한 번만 받은 큰돈인데 왜 문제가 되느냐라는 질문이 어떻게 1년치 연금에 영향을 주는지 두 번째 돈 흐름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 번 받은 큰돈이 1년 내내 연금을 흔드는 이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한 번 받은 돈이었습니다. 매달 받은 것도 아니고 잠깐 도움이 필요해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계산은 이 한 번이라는 감각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에서 보는 기준은 단순합니다. 그 돈이 소득으로 판단되었느냐입니다. 만약 소득으로 분류되면 그 금액이 한 번 들어왔는지 여러 번 나뉘어 들어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번 들어온 큰돈도 일정 기간으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처음으로 당황합니다. 그럼 한 번 받은 돈을 매달 받은 것처럼 계산한다는 말이냐? 네. 그렇게 읽히는 구조가 있습니다. 특히 일시적으로 들어온 금액이 생활비나 보전 성격으로 보일 경우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누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한 번 받은 돈이 그 달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 달 동안 연속으로 소득 인정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실제 체감은 이렇습니다. 이미 다 썼는데 연금은 계속 줄어든다. 이 지점에서 억울함이 커집니다. 그 돈은 이미 없어졌다. 지금은 소득도 없다. 하지만 연금 계산은 현재의 체감이 아니라 정해진 계산 방식으로만 움직입니다. 한 번 소득으로 잡힌 흐름은 정리되기 전까지 계속 반영됩니다. 특히 위험한 순간이 있습니다. 큰 돈을 받고 난 뒤 그 다음 달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때입니다. 본인은 이미 끝난 일이라 생각하지만 연금 계산에서는 이제부터가 시작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연금이 줄어들면 왜 지금이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장에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한 번 받은 큰 돈은 그 한 달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큰 금액일수록 받기 전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받은 뒤에 설명하려고 하면 이미 계산은 시작된 상태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받은 돈을 바로 쓰지 않고 통장에 남겨두었을 때 그 돈이 어떻게 금융재산으로 바뀌어 연금을 다시 흔드는지 세 번째 돈 흐름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쓰지 않고 남긴 돈이 연금을 깎는 재산이 되는 순간 앞 장에서는 한 번 받은 큰 돈이 어떻게 여러 달에 걸쳐 연금에 영향을 주는지를 봤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더 쉽게 놓치는 부분입니다. 받은 돈을 바로 쓰지 않고 남겨두는 순간 이야기의 성격이 바뀝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급할 때 쓰려고 잠깐 통장에 넣어둔 것뿐이다. 이자도 거의 없는데 뭐가 문제겠느냐. 하지만 기초연금 계산에서는 이 돈을 기다리는 돈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미 내 재산이 된 돈으로 봅니다. 받은 돈이 통장에 남아 있습니다. 며칠이든 몇 주든 몇 달이든 상관없습니다. 기준 시점에 통장에 찍혀 있으면
그 순간부터는 금융재산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금융재산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해진 환산 방식에 따라 소득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여기서 가장 혼란스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소득도 아닌데 왜 소득처럼 계산하느냐. 하지만 기초연금은 일을 해서 번 돈만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소득처럼 환산합니다. 그래서 이자가 거의 없어도 연금 계산에는 영향이 생깁니다. 이 구조 때문에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자식이 도와준 돈을 혹시 몰라 통장에 남겨두었는데 그 돈 때문에 연금이 줄어듭니다.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히려 불리해지는 상황입니다. 특히 위험한 순간은 돈을 받은 뒤 적금이나 예금으로 옮겼을 때입니다. 본인은 관리를 잘했다고 느끼지만 연금 계산에서는 금융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읽힙니다. 이때부터는 연금이 조정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이 장에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안 쓰고 남긴 돈은 연금 계산에서 재산이 된다. 의도가 어떻든 사정이 어떻든 통장에 남아있는 결과만 남습니다. 이걸 모르고 지나가면 연금이 줄어든 뒤에야 이유를 찾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실제로는 내 돈이 아니었는데도 연금 계산에서는 내 재산처럼 보이게 되는 흐름, 즉 잠깐 거쳐간 돈이 왜 문제로 이어지는지 네 번째 돈 흐름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스친 돈이 내 재산처럼 보이는 위험한 순간. 이번 장은 많은 분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흐름입니다. 본인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돈은 내 돈이 아니었습니다. 잠깐 대신 받아준 것뿐입니다. 바로 다시 보내줬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계산에서는 이 말이 그대로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돈의 의도나 설명보다 어느 통장을 거쳤는지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잠깐이라도 부모 통장에 들어왔다면 그 시점에서는 부모의 금융재산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각보다 자주 벌어집니다. 자식이 집 계약금을 보내오면서 잠깐만 맡아달라고 합니다. 또는 경원비나 정리 자금을 부모 통장으로 먼저 보냅니다. 부모는 곧바로 다시 보내줄 생각이었고 실제로 며칠 안 돼서 출금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며칠 사이에 기준일이 걸렸을 때입니다. 기초연금은 아무 날이나 계산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기준 시점의 잔액을 봅니다. 그 시점에 통장에 찍혀 있었다면 그 돈은 잠깐 머물렀든 아니든 그대로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나중에 빠져나갔다는 사실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 구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내 손에 남은 돈은 하나도 없는데 왜 연금이 줄었느냐. 하지만 연금 계산에서는 남았느냐 보다 기준일에 있었느냐가 먼저입니다. 이 한 끗 차이가 연금을 갈라놓습니다. 특히 더 위험한 경우는 이 돈이 큰 금액일수록입니다. 액수가 커질수록 소득 인정액에 미치는 영향도 커집니다. 본인은 단순히 통장을 빌려줬을 뿐인데 연금 계산에서는 갑자기 재산이 늘어난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 장에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잠깐 거친 돈도 기준일에 걸리면 내 재산이 된다. 이걸 모르고 있다가 연금이 줄어든 뒤에야 이유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이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세금 기준으로는 괜찮다고 생각했던 행동이 왜 기초연금 기준에서는 오히려 더 위험해지는지 마지막 5번째 돈 흐름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금은 피했는데 연금은 같이 깎이는 가장 위험한 마지막 5번째 흐름은 많은 분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세금만 안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 차용증도 써놨고 증여도 아니니 괜찮다. 하지만 여기서 세금 기준과 연금 기준이 완전히 갈라집니다. 기초연금은 증여인지 차용인지 현금인지 그 구분을 거의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만 봅니다. 통장에 있었는지, 움직였는지, 남아있는지. 차용증을 썼다고 안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법 기준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계산에서는 차용증이 소득을 지워주지 않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일단 금융재산으로 보이고 움직이면 그 흐름 자체가 다시 계산 대상이 됩니다. 이 때문에 이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세금은 한 푼도 안 냈습니다. 문제없이 넘어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이때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세무서에서는 괜찮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꼭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세무서 기준과 연금 기준은 다릅니다. 세무서가 보는 건 불법이냐 아니냐이고 기초연금이 보는 건 현재 생활 여력이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같은 돈도 전혀 다른 판단을 받습니다. 현금으로 보관했다가 한꺼번에 통장에 넣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은 내 돈 정리한 것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연금 계산에서는 그 시점에 금융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익힙니다. 이때 세금은 없는데 연금은 깎이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 장에서 꼭 남겨야 할 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세금 기준으로 안전해도 연금 기준으로는 위험할 수 있다. 이걸 모르고 판단하면 한쪽만 보고 움직였다가 다른 한쪽에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제 5가지 돈 흐름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받은 돈, 한 번 받은 큰 돈, 남겨둔 돈, 잠깐 거친 돈, 그리고 세금만 보고 판단한 돈. 이 5가지는 모두 기초연금을 흔들 수 있는 흐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건 세무사한테 물어봤는데 세금은 문제 없대. 증여세도 안 나온다더라. 그래서 마음을 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위험한 착각이 시작됩니다. 기초연금은 세무서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연금 기준은 따로 움직입니다. 같은 돈이라도 세금에서는 문제없던 흐름이 연금 계산에서는 그대로 불리하게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렇습니다. 차용증을 써서 자식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세법 기준으로는 요건을 맞췄고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심합니다. 이건 빌려준 돈이니까 내 재산도 아니고 소득도 아니겠지. 하지만 연금 쪽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그 돈이 지금 내 통장에서 빠져나갔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금융자산으로 남아있는지 그리고 상환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봅니다. 서류가 아니라 흐름과 잔액을 먼저 봅니다. 이 과정에서 세금은 괜찮다는 말만 믿고 연금 기준을 따로 점검하지 않으면 기초연금은 조용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는 연금은 한 번 깎이면 왜 줄었는지를 스스로 알아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경고도 없습니다. 그냥 다음 달부터 금액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연금이 줄어 있었어요. 기초연금을 깎는 건 큰 부자들의 복잡한 재테크가 아닙니다. 자식이 도와준 돈, 한 번 스쳐간 큰 돈, 안 쓰고 남겨둔 통장 잔액, 잠깐 거쳐간 돈의 위치, 세금 기준만 보고 이 모든 것이 착해서 몰라서 예전 방식대로 그대로 두었을 뿐인데 연금 계산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건 겁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불안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 번에 묶어서 그래서 나는 무엇만 확인하면 되는지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마음을 보지 않고 결과만 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기초연금은 착한 마음도, 가족 사정도, 억울함도 보지 않습니다. 오직 통장에 남은 결과와 돈의 흐름만 봅니다. 자식이 도와준 돈, 한 번 받은 큰 돈, 쓰지 않고 남겨둔 돈, 잠깐 거쳐간 돈, 세금 기준만 보고 안심했던 돈. 이 5가지가 모두 연금을 깎을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점. 이제는 분명히 보이셨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생각은 이것입니다. 나는 그런 거 없을 거야. 우린 평범하니까 괜찮겠지. 실제로 연금이 줄어드는 대부분의 경우는 부자나 악의적인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어르신에게서 나옵니다. 몰랐고 예전 방식 그대로 했을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관점만 바꾸시면 됩니다. 돈을 받기 전에, 통장에 넣기 전에, 잠시 맡아주기 전에 이 한 가지만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 돈이 지금 내 통장에 남으면 연금 계산에서는 어떻게 보일까? 이 질문을 먼저 하면 불필요한 불안도 줄어들고 나중에 설명해야 할 일도 크게 줄어듭니다. 연금은 몰라서 깎이는 게 가장 억울합니다. 알고 조심하면 피할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늘 영상이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르신들의 연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복잡한 제도를 겁주지 않고 현실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게 차분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실버버팀목 정보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정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